네, 앞 시간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계속 연습하도록 하겠는데요. 249페이지 수행 내용 매출 전표 입력에 관한 여러 가지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단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1번 전자세금란에다가 1번 이렇게 입력을 해라 이거예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우리가 빌 36524라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그 솔루션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할 경우에는 전자세금란을 비워두고 가잖아요. 비워두고. 그런데 이 문제를 앞으로 수행할 때는 비워두지 말고 여기서 발행 안 할 거니까 그냥 1번 전자입력하고 지나가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세금란을 전자입력으로 한다는 의도는 무슨 의도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신고하고 관련된 전표를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전표 입력에서 전자세금란에서 1번 전자입력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잠시 후에 보게 될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기에 전자와 전자가 아닌 것을 구분해서 집계를 해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자라는 이런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어제 우리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서는 왜 전자세금란을 비워뒀느냐? 이 시스템으로 발행할 거니까 비워뒀던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발행한 것을 그냥 전표 입력만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그런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김지영 씨도 어제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빌 365 회사에서는 전자세금에서 발행 한 매당 뭐 50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수수료를. 그런데 홈택스에 가면 무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에서는 발행하고. 우리 회사 시스템에서 장부는 해야 되니까 메인 매출 전표는 우리 회사 더존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니까 1번 전자입력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전자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자료는 지금 별다른 설명이 없고 요 간단하게 여기다 설명을 해놨네요. 남성 정장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요 세금계산서를 보고 전표 입력하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남성 정장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았대요. 3,300만 원. 자, 그러면 날짜가 8월 10일입니다. 날짜는 여기 있는 날짜를 보고 입력하세요. 작성일자. 여기 밑에 있는 날짜하고 지금 이건 공급일자입니다. 우리 세금계산서에서는 날짜가 두 군데 적히죠? 여기 작성일자라고 되어 있는 항목 이 날짜로 여러분이 전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월일은 무슨 날짜냐? 지금은 같습니다만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날짜는 공급일입니다. 공급일. 남성 정장을 공급한 날. 그래서 우리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 제도라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가령 이 회사에다가 코디나라에다가 8월 10일 날은 남성 정장, 뭐 8월 30일 날에는 여성 자켓,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8월 달에 공급을 했다. 그러면 공급한 날짜별로 여기다 기록을 하고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날짜는 여기다. 그래서 우리 전표 입력은 공급일 기준이 아니라 작성일 기준으로 전표 입력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8월 10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꺼내가지고 날짜를 8, 10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11번 과세 매출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뭐죠? 매출이어야 되고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고 부가세가 10%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거기 지금 세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죠.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 있고 세액이 10% 있죠. 자, 품명의는 남성정장 그대로 쓰시고 수량 100개 단가 3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리고 합계는 자동 계산됩니다. 네. 그 다음에 코드, 이 코드는 거래처 코드죠. 그래서 코디 나라가 되겠습니다. 코디 나라, 코디 나라. 그리고 전자세금 나는 1번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전자입력이라고 입력하고 갑니다. 그리고 분계는 현금으로 전부 받았기 때문에 요 밑에 메시지 보시면은 1번이 현금이죠. 아래 메시지 보시면 여기 1번 현금이죠. 네, 그래서 1번 입력해 주시면 입금전표가 두 줄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입금전표 부가세 수금 300만원짜리, 또 입금전표 상품 매출 수익 발생 3천만원짜리. 네, 이렇게 분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3,300,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300, 상품 매출 3천만원. 이렇게 분계를 쓰는 거예요. 손으로 기록하실 때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 시간에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2건의 전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건의 전표를 입력했죠. 그러면은 이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서류와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메뉴 누르시고요. 우리가 지금 로그인을 할 때 FAT 1급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번 또 부가가치세 2라고 하는 요 박스에 메뉴가 여기 꽉 차 있지 않고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네, 사실은 이거보다 메뉴가 더 많습니다. 자, FAT 1급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줄여놓은 거예요. 로그인을 할 때 FAT 1급으로 로그인을 하면 메뉴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어디에 먼저 가보시냐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지금 입력하고 있는 달이 뭐냐면 7월달, 8월달 거예요. 그러면 7, 8월달이면은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간을 2기 예정신고기간 7월부터 9월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7 엔터 치시고 뒤에는 9하고 엔터 칩니다. 그리고 정기에서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는 3매, 전자. 자, 우선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로 나누어지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전표 입력을 하면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부속서류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것도 다 함께 제출해야 돼요. 이것도 함께. 자, 매출 세금계산서를 보면은 전자와 전자외로 구분해 가지고 집계를 하고 있죠. 전자외는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전자세금계산서만 3매, 거래처로는 2개 거래처입니다. 예, 그 내역을 보시면
예, 내역을 보시면 코디나라에 두 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데일리룩에 한 건 해서 매출 공급가액 9천만원, 부가세 900만원 이렇게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만들어집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현재 입력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예.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주는 부속서류다.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다 기간 입력해주면 돼요. 기간은 법인이니까 3개월씩 끊어서 우리가 신고를 하겠죠.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끊어서 할 거다 이겁니다. 지금 1월 달에 신고를 준비하는 법인은 요거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작성했을 때 딱 맞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닫겠습니다. 자동 저장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체 메뉴에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역시 기간은 7월부터 9월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7 엔터. 그 다음에 뒤에는 9 엔터 치고 하면 30일 자동 입력돼요. 엔터. 그리고 정기 신고 있죠? 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기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기 신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보고 왔듯이 9천만 원이죠. 매출 공급가액이. 그리고 매출세액이 900만 원이었죠. 예, 어디에 반영됐느냐?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요 항목에 반영이 됐어요. 그 중에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집계가 되죠. 예, 그래서 현재 매출세액은 900만 원이요. 매입세액이 없으니까 납부세액도 900만 원.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가 납부세액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매출세액 900만 원이 전부 맨 밑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렇게 보아가면서 우리가 입력하는 매입매출 전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하나씩 어디에 반영되는가를 하나씩 관찰해가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매입매출 전표로 옮겨가겠습니다. 매입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두 번째 세금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금계산서는 설명이 이렇습니다. 여성 정장과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출했다. 품명은 복수거래로 입력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품명란을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근데 품명이 두 개야. 그러면 복수거래에 입력할 수 있는 보조창에다 입력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복수거래에 입력하는 방법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5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위에 날짜를 8월 15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역시 11번 과세 매출에 해당이 되죠. 11번. 자, 품명이 한 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복수거래 단추 여기 보입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보조창이 나와요. 자, 여기다가 여성 정장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여성 정장 엔터 치시고 수량 20개 엔터 치시고 단가 50만원 엔터 치시고 그리고 엔터 치면 줄이 바뀝니다. 두 번째 줄에 원피스 엔터 치시고 수량 20 엔터 치시고 단가 20만원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확인 단추를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그 옆에 탭이라는 단추키가 보이죠? 탭. 키보드에 탭키를 눌러도 된다. 확인을 눌러도 되고 탭키를 눌러도 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품명란에 여성 정장 외 나타나고 아까 입력했던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세금계산서의 이 공급이 한 건이 아니라 두 건 이상일 때는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여기를 쓰셔라 이거예요. 복수거래. 복수거래. 아시겠죠? 자, 이제 코드는 거래처 코드가 되겠습니다. 멋쟁이가 거래처입니다. 멋쟁 엔터 치시고. 자, 전자세금은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하니까 밑에 보시면 외상은 2번이다. 외상 분계 2번 해주십니다. 자동으로 분계 끝났어요. 네. 자, 분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540만원.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 되죠. 140만원 부채 증가. 또 대변의 상품 매출 1,400만원 수익 발생. 이렇게 거래의 결합관계를 여러분이 제대로 인식하셔야 되겠다. 제대로 인식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과세 표준이 1,400만원 늘었겠죠. 아까 9천만원이었는데 1억 400만원이 되었을 것이고 매출세액 140만원 추가됐죠. 아까 900만원이었는데 1,040만원이 되었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한번 보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위에 있는 조회를 다시 누릅니다. 조회 다시 눌러주면 고쳐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가지고 아까 그 기간 그대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위에 조회만 누르면 다시 고쳐져요. 자, 보세요. 여기 금액 공급가액입니다. 1억 400만원. 세액은 1,040만원. 이것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물론 반영이 됐어. 네. 자, 이렇게 부속서류들이 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전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일부는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예요. 블라우스를 매출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아까 거는 외상으로 했다. 이거는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분계는 혼합분계로 그렇죠. 혼합분계로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20일이네요. 입력해 볼까요? 8월 20일. 메인 매출 전표에서 8월 20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블라우스. 수량은 100개. 단가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660이 맞고요. 거래처는 어디냐? 공급받는 자가 신사숙녀. 전자세금계산서이니까 여기 1번 해줘야 되고요. 자, 분계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다 혼합입니다. 그래서 3번 해주시고요. 자, 혼합은 반자동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자,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 맞죠?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네, 블라우스 상품 맞죠? 600만 원 수익 발생.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줄을 눌러서 차변 처리하겠습니다. 3번이 차변입니다. 여기다가 3 입력하시면 차변. 보통예금은 코드에다가 보통으로 검색해도 되고요. 103번이 보통예금이다. 이제 어느 정도 외워진 코드는 직접 코드로 입력을 하는 것도 좋아요.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됩니다. 자, 금액은 660만 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6600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숙달하는 것을 좀 여러분 좀 권장을 하는데, 여기 밑에 메시지에 보시다시피 거래처 코드와 적요 변경을 위해서는 금액을 입력한 후 탭으로 이동하고 엔터 사용합시다. 여기서 바로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탭을 일단 한번 쳐라요. 탭. 물론 탭 키 대신에 마우스로 여기 쿡 찍어도 되겠네요. 그런데 마우스 동작보다는 키보드 동작이 더 정확하니까. 자, 탭으로 가서 우리가 뭐를 해주고 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서 엔터 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난 끝났다 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보통 예금은 은행별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금 관리가 필요한 거든. 그래서 여기를 거래처를 은행으로 바꿔줘야 돼요. 신한은행. 신한은행으로 거래처를 꼭 바꾸고 가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저거 바꾸지 않으면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격시험이라는 거 하는 것이 저런 것들, 이걸 정확히 해야 될 것을 정확히 하고 갔느냐, 그걸 그 채점의 포인트로 보기 때문에, 예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 했는데 거래처를 신사숙녀 그대로 놓고 갔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예, 거래처는 신한은행 보통으로 바꾸고 가야 된다. 예, 그런 것을 배울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는가를 보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요. 거래처에 수정사항이 없는가, 이것도 꼭 살펴야 됩니다. 이런 혼합거래 시에는, 혼합 분계 시에는. 네. 자, 그러면 600만 원이 또 더해졌겠는데 이제 안 보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나중에 한꺼번에 또 보도록 하고요. 다음 작업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 이것까지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또 보죠. 자, 수행사부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1, 2, 3번과 좀 내용이 다른 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계산서라는 겁니다. 세금자가 없죠.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만이지 세액이 없지 않습니까? 계산서이기 때문에. 자, 위에 설명을 보시게 되면 패션 잡지를 매출하고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이런 경우도 혼합으로 분계하면 됩니다. 예, 전부 현금이거나 전부 외상이어야 현금 분계, 외상 분계를 간단히 처리하는 것이지, 일부는 현금이고 일부는 외상이다. 그러면 분계 유형을 혼합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문제에 하나요, 겸용사업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네요. 여러분, 겸용사업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사업자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마트 사업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우리가 과일 같은 거, 귤도 팔고 수박도 팔고 그러면서 거기에
과자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한다. 그게 바로 과자, 음료수는 과세, 수박, 과일 같은 건 면세.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들이 겸용사업자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마트들이, 많은 마트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는 지금 패션 회사예요. 주식회사 패션 회사인데 옷만 사다가 파는 게 아니라 잡지도 사다 판대요. 잡지도. 그래서 이 잡지도 상품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잡지도 사다 팔아요. 그런데 이 잡지는 도서에 해당이 됩니다. 도서가 뭐냐면 면세 사업이에요. 도서의 대여나 도서의 판매, 도서의 제조, 이거 다 면세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를 팔고 여기 데일리룩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아시겠죠? 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증빙을 해줄 때 다 계산서로 해줍니다. 계산서.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날짜는 8월 25일입니다.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8월 25일. 유형이 달라졌어요. 유형이. 매출은 매출인데 계산서란 말이죠. 세금 계산서가 아니에요. 11번으로 하려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서는 뭐냐? 13번 면세입니다. 계산서로 팔았다 그러면 무조건 13번이에요. 면세가 다 13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면세도 면건도 있고 카면도 있고 여기 18번 카면도 있고 저 23번에 보면 현면도 있죠.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 재화를 팔았다. 23번 현면. 카드로 면세 재화를 팔았다. 그러면 18번 카면. 영수증 안 해주고 면세 재화를 수박을 팔았다. 20번 면건.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13번의 면세는 뭐냐?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한 건이에요. 그게 13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번 면세는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전부 면세는 13번이다. 그래서 수박 파는 거 무조건 다 13번. 아니에요. 수박을 팔고 계산서 발행한 것만 13번이 돼야 되고요. 수박을 팔긴 팔았는데 아무것도 영수증 안 해줬어. 그러면 면건. 매출로 잡긴 잡아야 되잖아요. 면건으로 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명에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패션 잡지라고 쓰면 되죠. 수량에 20개, 단가에 2만원 됩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40만원으로 자동 계산되고 여기서 우리가 유형을 면세로 했기 때문에 부가세는 계산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밑에 분계도 달라집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냐면 대일입니다. 대일 코드 검색해 주시고 계산서도 전자가 들어가 있으면 1번이에요. 1번 전자 입력. 전자 입력 계산서도. 그 다음에 분계는 아까 일부는 현금이요. 50%가 현금이고 50%가 외상입니다. 그래서 혼합으로 하셔라. 혼합으로 하시고요. 자, 대변의 상품 매출. 네, 40만원 맞았죠? 수익 발생.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3번 차변 입력할 차례입니다. 9분에다 3번 하면 차변이 입력되죠. 자, 현금을 받았죠? 101번이 현금이에요. 코드 101번. 절반이 얼마예요? 20만원. 엔터 하면 줄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차변이죠. 3번 또 입력합니다. 우리 일반 점표에서는 차변 밑에서 엔터 치면 차변이 복사됐었어요. 그런데 메인 매출 점표는 그렇게 안 해놨더라고요. 3번 해야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외상이죠. 그러면 108번 외상 매출금.
상매출분 108번입니다. 20만 원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탭키 눌러서 이거 고치지 않더라도 저는 탭키를 눌러라 그래요. 고치지 않더라도. 그래야 밑에 차변, 대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겁니다. 엔터 쳐버리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네. 그건 또 밑에 찍어서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아예 이 더존 스마트 A에 더존 스마트 A로 전표 입력할 때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마지막에는 탭 이렇게 쳐가지고 보는 거. 이거 아예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요 40만 원은 어디에 반영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위에 있는 조회를 눌러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지금 1억 1,000만 원이 되고 세액은 1,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공급가액이고 여기가 세액이니까 정확히 10% 떨어졌죠? 그러면 부가세 없었던 40만 원은 어디로 갔지? 자, 여러분, 과세 표준 및 세액에는 과세 표준이 아닌 거는 여기에 집계가 안 됩니다. 자, 패션 잡지를 팔았잖아요. 그건 면세 제화입니다. 면세 제화는 우리가 면세는 뭘로 여러분 정리하신다면 면세는 공급가액이 아니에요. 면세 사업만 하는 사람은 아예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도 안 합니다. 그런데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을 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과세 표준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넣었잖아요. 어디엔가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 과표라는 요 단추를 한번 눌러보세요. 과표를 누르면 이 위에는 과세표준 명세, 여기는 저 밑에는 계산서 발급과 수취 내역이 따로 밑에. 자, 계산서 발급이면 우리가 팔았다는 얘기고 수취는 우리가 샀다는, 매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우리가 계산서를 발행했거나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은 해야 돼요. 그러나 과세 표준으로는 안 가고 과표 밑에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따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인쇄를 하면 이건 2페이지 뒷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력을 했을 때는. 자, 그래서 계산서 부분은 과세 표준은 아니다. 여러분 알아두시고 신고서에는 별도로 이렇게 두 줄로 발급한 것과 수취한 것이 따로 총계로 집계만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어떻게 됐을까? 그쪽으로 안 갑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계산서 합계표가 있죠.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계산서는 계산서 합계표로 따로 집계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계산서 합계표 가볼까요? 7월부터 9월로 입력을 해봅니다. 7 엔터 치시고 9 엔터 치시고 정기에서 또 엔터 치시고. 네,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형식이 똑같죠. 매출은 위에, 매입은 밑에. 우리가 패션 잡지 40만원 팔은 거 전자 계산서로 팔았기 때문에 매출 계산서의 전자에 매출처 한 군데 매수 한 매에 40만원. 네, 여기 클릭하면 여기 거래처도 옆에 나오죠. 명세도.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별도로 작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째 것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오상식에게 남성 바지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다. 네.
오상식이라는 개인에게 바지를 하나 소매로 팔았다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상식 씨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요 15,000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바지를 16만 5천원에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15,000원은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메인 매출전표에. 자, 그러면 날짜는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날짜를 보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거래일시는 8월 30일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8월 30일자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8월 30일. 유형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유형을 조금 전에 11번과 13번을 해봤죠. 지금은 17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7번이 뭐냐? 카드 과세 카과로 돼 있죠. 카드 과세가 무슨 말이냐면은 카드로 판매를 했는데 과세제화를 팔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부가세 있었죠? 그러니까 17번 카과입니다. 네. 카드로 팔았는데 면세제화를 팔았다? 그러면 18번 카면. 이런 식으로 예, 이 두 글자로 이게 그 뭡니까? 그 단어의 앞머리만 따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예, 여러분 감이 올 거예요. 자, 17번을 선택합니다. 유형은 17번 카과. 그러면은 어느 카드로 결제했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신용카드사에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가맹점을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유형에서 17번 카과 입력하면 자동으로 요 창이 뜨죠? 여기 이 창이. 신용카드사. 요게 뭐냐면 가맹점이에요. 가맹점. 네. 그래서 국민카드사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품명 넣으면 돼요. 예. 남성 바지. 수량은 몰라요. 단가도 모르겠고요. 공급가액만 입력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환경 설정에 이 카드 과세 매출은 공급가액에다가 항상 합계를 입력한다고 환경을 설정해 놨어요. 조금 이따가 해서 같이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공급가액에 카과는 언제나 합계를 넣는다. 이렇게 아예 딱, 네,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합계라는 건 뭐냐? 부가세 포함한 금액 165000을 입력하셔라. 165 플러스. 그리고 엔터 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공급가액에 입력했던 165000은 요 합계란으로 와버리고 부가세하고 공급가액이 딱 나누어져서 자동 입력돼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환경 설정에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 프로그램 환경 설정에다. 그걸 좀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거래처 코드에는 오상식이죠. 그래서 오상 거래처에 오상식 우리가 미리 거래처 등록해 놨었습니다. 검색하시고. 자, 전자세금계산서냐 이거예요. 이게 신용카드는 아니죠. 전자계산서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아니죠. 그러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비워두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이건. 자, 분계는 카드 거래죠. 그럼 밑에 보시면 카드는 4번이다. 4 해주시면 자동 분계가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108번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어요. 자산 증가. 그런데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오상식이 아니라 국민카드로 돼 있죠. 예. 오상식 씨는 돈 주고 간 거예요. 자기 카드로 긁고 갔으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의 통장에 16만 5천 원 오늘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어요. 국민카드사에서 나중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는 외상으로 처리합니다.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국민카드사. 미수금으로 또 그랬어요.
혹시 지금 다른 분도 미수금으로 뜨신 분 있나요? 네, 저도. 그거는 이제 지금은 우선 수동으로 고치십시오. 예, 우선 수동으로 고치고 잠시 후에 그걸 원인을 제가 밝혀드릴게요. 자, 여기가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 됐다. 그건 강제로 여기를 고치십시오. 예. 안 고쳐지나요?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저 카드 분계로 했는데 안 고쳐집니까? 여기 클릭하고 108번 입력이 안 되나요? 예, 안 되죠. 자, 우리 두 분은 여기를 분계를 혼합으로 하십시오. 혼합으로. 네, 분계를 혼합으로 바꾸세요. 혼합으로 바꾸시고 예, 밑에다가 예, 강제로 입력하면 됩니다. 예, 차변에 외상매출금 108번 외상매출금 금액은 16만 5천원 혼합 분계를 해서 예, 혼합으로 하고 여기다가 예, 예, 3번 차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네, 금액 16만 5천원 입력하시고 아니 엔터 치지 마시고 다시 클릭하시고 여기 네.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를 자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도 바꿔주세요. 예, F2 눌러서 F2 눌러가지고 그 어디죠? 국민카드사 타자 하셔가지고 찾으세요. 국민카드사 네.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사 맞죠? 네, 부가세 예수금 맞아요. 네, 똑같습니다. 네.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16,000원, 15,000원 있어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 15,000원은 여기 부가세, 여기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맞아요. 네. 그리고 상품 매출 15만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차변에 16만 5천원, 그리고 거래처는 국민카드사. 이 파란색으로 왜 나오느냐면요. 우리가 그 세금 계산서상에 있는 이 거래처와 증빙상에 있는 이 거래처와 여기 전표 분계에 있는 거래처가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그거 알고 계시고, 자 지금 카드 분계했을 때 미수금이 되어가지고 혼합 분계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는 채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냐면 이게 카드로만 해야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혼합으로 해도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계하는, 이걸 채점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채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맞추면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저하고 같이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건 완료됐죠? 자, 이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환경 설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맨 위에 있는 환경 설정 가셔가지고 다른 메뉴를 종료하신 후 환경 등록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네, 다른 메뉴는 뭐냐면 뭐 부가세 신고서, 또는 뭐 이런 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거 다 닫아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바꾼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안 고쳐지니까. 자, 우리가 환경 설정에 오셨으면 회계를 클릭해 보세요. 회계 탭.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 분계 유형이라는 거죠. 자, 카드 입력 방식이 공급 대가로 여러분 이건 돼 있겠죠. 아까 공급 대가 합계 입력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 대가로 입력하겠다.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그 의미입니다. 예. 근데 아니야. 나는 다른 거하고 똑같이 공급가액으로 입력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 2번 해놓으면 돼요. 그런데 공급 대가로 해놓고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왜 헷갈리게 공급 대가로 해놓고 연습할까요? 시험장에 여러분 AT 시험장에 환경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연습 단계부터 그리고 기본 이 프로그램의 기본 값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연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카드 채권. 여기가 미수금으로 돼 있을 거예요. 두 자리는. 이거를 108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가 카드 거래가 미수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카드 거래가 이제 이런 그 매출 거래가 아니라 그러면 미수금이죠. 매출 거래가 아니면. 근데 우리는 지금 상품 매출 거래가 많은 회사예요. 요 카드 거래 중에서 상품 판매가 많은 기업은 여기를 카드 채권을 외상 매출금으로 해놔야 분계가 더 빨라, 정확한 분계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8번으로 고치시면 돼요. 그러면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돼 있나요? 이건 카드 채무는 카드로 뭘 샀다는 겁니다. 선생님 외상 매입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패션 회사는 카드로 사는 것은 상품을 카드로 사는지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상품을 카드로 사는 게 일상적이다 그러면 이거 251번 외상 매입금으로 해놓으면 더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사는 거는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보통 가서 시장 보는 거, 비품 사는 거 이런 것만 카드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직원들이 먹을 거 사오는데 그게 외상매입금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 쓰는 유형이 어떤 유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걸 어떤 회사는 외상매입금으로 해야 더 전표 입력이 편리해지는 거고, 그러지 않은 회사는 미지급금으로 해야 전표 입력이 편리하죠. 이런 것을 회사 형편에 맞게끔 미리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세팅이 보통 되어 있느냐? 여기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맞춰놓고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 설정을 지금 바꿨으면 닫아볼까요? 그러면 저는 바꾼 게 없으니까 그냥 닫히는데, 아마 바뀐 게 있는 분은 이게 그 다음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꾼 내용이 미리 전표 입력한 것이 소급해서 바뀌지는 않아요. 이 다음에 입력한 것부터 그게 반영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출에 관한 11번 유형, 13번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17번 유형이죠.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가? 아니죠. 어디에 반영되고 부속서류는 뭐가 만들어졌는가? 그것만 확인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속서류 중에 여기로 한번 가보세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우리가 지금 발행한 거잖아요. 팔았으니까. 그래서 발행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자, 몇 월부터 몇 월로 하시냐면 7월부터 9월로 하셔야 돼요. 아직은 작성이 안 됐는데 이렇게 작성이 안 되는 보고서는 위에 이런 게 있어요. 불러오기. 그래서 불러오기 눌러주면 돼요. 네, 데이터를 읽으시겠습니까? 예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불러옵니다. 네, 그래서 카드로 판매한 거, 발행한 거, 카드 발행한 거,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에서 불러온 게 16만 5천 원이에요. 부가세 신고할 때 이것도 작성해서 함께 내는 거예요. 신고서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작성해서. 자, 한번 닫아볼까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가 있는가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할까요? 자, 날짜를 다시 입력합니다. 7월부터 엔터 9 엔터 정기신고에서 또 엔터. 그러면 저장된 내용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쓰면 안 되죠. 새로 작성해야 되니까 아니요 하면 새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로 팔은 것은 세금계산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3번으로 집계돼요. 여기 3번. 세금계산서 판매한 것과 신용카드 판매한 것이 칸이 달라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3번으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3번으로 집계가 되더라.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는 걸로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메인 매출전표 입력은 결국에 부가가치세 신고 잘해보자고 거기다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의 최종 결정판이 뭐예요? 요 신고서거든요. 신고서. 이 신고서가 제 칸에 제대로 잘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